등이라고 상상하면 여성과 함께를 3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바로 자, 양성평등 네, 5글자 조금 힘드시죠? 한 번 더 바로 정확하게 양성평등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성이 여는 평등사회, 평행선을 걷자라는 주제로 여성학자 오한수키님의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여성학자 오한수키님은 이화여대에서 여성학을 전공하셨고 졸업 후에는 전국의 대학, 여성단체, 시민단체, 기업 등에서 강연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회개척 조사, 희망 등의 저서를 제기하면서 여성인권 실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네, 여성학자 오한수키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강연자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한수키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영상을 좀 꺼야 화면이 더 잘 보이지 않을까요? 잘 보세요? 네. 그리고 좀 더 앞으로 오셔도 되는데 뒤에 계신 분들 의자 가지고 더 앞으로 오셔도 돼요. 사실 요새는 이런 강당을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상을 이렇게 높게 안 하고 대부분 이렇게 낮게 해가지고 가깝게 하거든요. 네. 저는 제주도하고도 서귀포에서 왔어요. 거기는 지금 감귤철이에요. 그래서 다들 귤 따느라고 다들 바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여기도 아직 방송이 남아있어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여기 온다고 여성위원회에서 갑자기 이 방송도 섭외하고 오자마자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호주 어머니, 어머니 머리 스타일로 해주시고 더 재밌었던 거는요. 마침 아는 사람이 미용실에 김장을 했다고 김치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김장밥 먹었어요. 그래서 완전 복수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여기 오니까 2박 3일 무렵나는 배 대추차에다가 50립 떡을 주니까 좀 잔치집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사는 맛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맛은 집에 혼자 있으면 또 절대 안 나와요. 밖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또 으쌰으쌰 모여야 되는 거예요. 또 모여서 으쌰으쌰 얘기하다가 보면은 뭐 이것도 못 치고 저것도
이런 거요. 여자애가 그렇게 바깥으로만 돌면 되냐 이런 얘기가 이제 젠더로 만드는 거예요. 젠더 감수성이라는 것은 느낌이죠. 요새 느낌을 엄청 강조하다 보니까 노래 가사에 뭐 느낌적인 느낌, 뭐 내 것인 듯 내 거 아닌 내 것 같은 누구 이런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양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 자신을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무엇보다 양이었잖아요. 음식도. 근데 이제는 양보다 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먹는 것도 종류가 다양해지니까 나한테 맞는 것만 먹고 싶어서 메뉴가 많아지죠. 그게 이제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젠더 감수성이라는 거 바로 여성과 남성을 남자 여자 둘로 딱 두고 못 자르는 게 아니라 남자하고 여자를 생물학적 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육은요 법정 의무 교육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일부러 다 놓으셨을 때 젠더 감수성을 특별히 하나 말하자면은 음식을 치면 에피타이저로 넣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청주에 연고가 많고 저한테 강의 부탁하신 분들이 저한테 사적으로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왜냐하면은 제주도 이 청주 지역이요 예전부터 좀 조용한 동네예요. 저도 충북대에서 2년 동안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충북대에서 봤다는 분도 만났었는데 여기가 되게 조용한 동네예요. 근데 조용한 동네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속으로 느끼는 게 있어도 잘 말 안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쌓이는 건 또 별도예요. 표현 안 한다고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이제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여성위원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거 의무교육으로 받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 젠더 감수성 교육을 했냐 안 했냐가 결정적으로 알리바이가 될 수 있는 게 내가 있는 조직에서 성희롱 사건이나 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근데 젠더 감수성 교육을 관리자가 했냐 안 했냐 했으면 관리자는 무죄, 안 했으면 관리자가 독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젠더 감수성이 요새 그만큼 유명한 말인데 이거 옮기는 이거 누르는 거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이건가요? 자, 여러분 이 그림 뭐가 잘못됐어요? 화장실 보시죠? 네.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색깔 네, 색깔이 왜 잘못됐어요? 다르게 표시. 그쵸? 남자는 무조건 파랑, 여자는 무조건 빨. 여기 빨간 잠바 입으신 남자분 어떡하라고? 네, 그리고 저기 파란 스웨터 입으신 분 어떡하라고?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고정관념인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 그림은요? 네, 이거는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자주 봤어요. 그래도 색깔도 똑같아. 평등하잖아. 어디가 잘못됐어요? 송재봉 어린이 띵동댕이. 네, 여기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요새 남자들이 반바지 많이 입어요. 그리고 스포츠에 대해서 남자들이 치마 입잖아요. 그리고 여자들 중에는 바지가 편하죠. 저도 강의하러 왔으니까 치마 입었지 평소엔 바지 입어요. 자, 요건 뭐가 이상할까요? 머리. 그렇죠, 머리. 남자는 무조건 짧다밖에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는 긴 머리예요. 지금 머리 길지 않은 여자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그냥 흔히 봐와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 중에도 고정관념적인 것, 젠더 감수성의 시각에서 보면 이거 아닌데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뭘까? 지금 여기 빛이 들어와서 그런데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무아차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어성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꼭 유아차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왜 유모차를 유아차라고 그래? 그때 바로 젠더 감독도 교육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암에 대한 고정관념인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발음이 쉬우세요? 연암이 발음이 쉬우세요? 연암이라고 하신 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는 남녀가 편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 발음을 했기 때문에 혀의 구조가 저절로 굴러가요. 남녀로. 그런데 이거 연암이라고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여자는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에서 중국도 고정관념이 센 나라니까 중국도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에서 계집여자를 만들었고 남자는 밭전자 밑에 힘력자 밭에서 힘써서 노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돈 버는 사람, 애 키우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근데 시대가 변해서 이제 여자들도 가죽 잠바에 청바지, 남자들도 장발, 여제인일수록 장발 이렇게 다 변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요? 갈등이 만들어져요. 오죽하면 대한민국 여자가 걸린다는 명절 증후군이란 병이 있겠어요. 이게 가사노동을 나눠서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일상적인 노동도 나눠지지가 않는데 흔히 남자들이 그러죠. 내가 쓰레기 버려줬어. 그 쓰레기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오늘 청소해 줄게. 그 집은 파출러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은 내 일은 아니야. 근데 내가 인심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사노동을 전담할 경우에. 그래서 혼인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사노동 어떻게 할 거야? 애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애기도 못 낳고 결혼도 못 하고. 이게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만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야 힘들어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죽하면 독방 육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국회의원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명절주문도 없애는 방법이 제가 하나 제안을 했었는데요. 명절날 오후 1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려야 돼요. 민방위 경보처럼. 근데 방송에 나가야 돼요. 아직까지 시댁에 머무르고 있는 딸들은 속히 집으로 귀가하시는 근데 시어머니들은 뭐라 그래요? 얘 며느라 곧 네 신우 온댄다. 걔 보고 가라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신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우리 집의 며느리는 나오기를 기다리느라고 거기 또 이게 전셋집하고 똑같아요. 빠져나가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묘해요. 그래서 이런 갈등의 문제도 사실은 젠더 감수성적인 차원에서 보면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차별이 생겨요. 여자는 애도 봐야 되고 저녁 시간에 또 밥도 하러 빨리 가야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계약직이나 시간제 노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요거는 싼 값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요. 왜냐면 중간에 있는 일을 집안일은 다 여자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100을 줄 때 여자들한테는 얼마를 줘요? 네, 77원을 줘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89원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77원인가를 줘요. 아니 77원이 행운의 숫자예요? 그런 행운은 바로 죽지 않아요. 성별인권 차별. 가정과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남성이 우선이고 남성 위주로 되는 거예요. 성도 그렇잖아요. 낳기 여자가 낳는데 성은 남자 성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걸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주공법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성을 같이 써요, 독일은. 근데 그래서 사람들 이름, 외국 사람들 이름 엄청 길잖아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은 성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이름만 불러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약칭으로 줄여서 부르죠. 그러니까 이름 길다고 탓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독일에 사는 또 치과 의사 부부가요.
뭐라 그래? 그 남자가 바뀌면 욱해서 야 남자들이 좀 워낙 그렇잖아. 밭에서 힘쓰던 그 기운이 있어서 유전인자상 그쵸? 테스토스테론 그래서 야만데 부부간에 쨌다 그걸로 문제를 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폭력은 엄연한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중처벌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 만든 가족에서 폭력이 일어났다는 건 가중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때린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정호 의원 부인께서 박수를 박수해 주시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안 줘도 되는데 여기는 부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요새 여자들이 기가 너무 세고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너무 힘들게 하고 어떤 할아버지는 아침에 눈 떴다고 혼났대요. 네. 그리고 동창회 갔다 온 여자가 막 씩씩거리면서 링크코트 두고 명목백 입고 남편이 다 사줬다는 거예요. 동창회 가서 자랑하라고. 근데 그거 다 소용없었다고.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렇죠. 나만 남편 있어. 그래서 걔네들은 2차, 3차 갖고 나만 빨리 왔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야 진짜 이 남자들 너무 서로 맞는다. 남 이거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개인사의 얘기죠. 사회 구조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거는요. 아직도 해결돼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그거 개인적인 것들은 사실 둘 사이에 있었던 감정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사회가 개입하면서 누가 맞고 때리고를 남남끼리 있었을 때 했던 상황으로 서로 죄를 묻고 책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부부의 경우에 남편이 때릴 수도 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회 전반적인 구조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도 젊어서는 다 그걸 억누르고 있다가 나중에 뭐라고 해요? 속으로 그러죠. 늙은 다음에 보자. 그래서 지금 이게 다요. 준 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혈전의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도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나 빨리 들어야지 안 들어가면 나중에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가정에 조금 더 시간을 쓰게 되니까 좋은 거죠. 남편들도요. 사실 자식들이 성장하는 동안 추억을 만들지 않으면 애들이 다 큰 다음에 앉아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손님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얘기가 다 누구하고 이루어져요? 엄마하고 이루어지고 아버지는 엄마를 통해서만 애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 죽고 나면 아버지는 갑자기 섬이 되는 거예요. 애들하고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퇴직하고 나니까 엄마가 아버지 방에 앉아있으면 아들이 문 열고 엄마 나 좀 잠깐 그런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야 들어서 얘기해라. 그러면 엄마가 알았어. 그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들어와서 얘기해라 그러면 그래 아빠가 또 계실 때 같이 얘기해 그럴 텐데 알았어. 그러면 둘이 눈을 찡긋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 소외감이 든대요. 그리고 둘이 나가서 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뭔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부엌에 들어가면 왜 나왔어요? 아 나 물 좀 먹으려고. 그럼 물 딱 떠주고 아 자요. 얼른 들어가요. 그럼 또 물컵을 갖고 들어온대요. 들어와서 애는 뭐래?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면 이게 그렇게 오래 했어? 엄청 후회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남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물을 떠먹어 본 적이 없다. 앉아서 물 그렇게만 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와서 물 먹으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물 떠서 여기다가 줄 거다. 남편을 소외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젠더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없던 시절에는 알게 모르게 서로 오해하면서 서로 섭섭하고 그게 쌓여서 나중에는 황혼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아 오늘 남편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듣고 가시는 거예요.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아니 그걸 모른다고 말이야? 이런다니까.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직장 내 성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자답다, 남자답다 이런 말 요새는 애들이 싫어해요. 저는 심지어 제가 여성운동가인데 저희 딸이 38살이에요. 어느 날 제가 저 여자가 그때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니?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고 눈이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저 사람이라고 해. 저 여자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아니 여자잖아. 여자라서 여자라고 한 건데 그랬더니 왜 여자라는 말을 해서 이미 그 사람의 성별이라고 하는 걸 상대방한테 주입을 해. 그냥 사람인 거야 똑같이. 그래서 너 이제 집에 가 그랬어요. 결혼했거든요. 너 이제 집에 가. 그러고 나서 진짜 여자를 여자라고 했다고 난리야. 그랬는데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 젠더 감수성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이게 절반은 섞여 있구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답다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젠더 감수성을 우리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도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타고난 성별로 내가 착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민감성, 예민함.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인격이고 세련됨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참 엄청 세련돼서 사람이. 그건 뭐예요? 타인에 대해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세련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닦였다는 뜻이거든요. 세련이라는 게. 그래서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어야 한다. 이걸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고 또 사회의 노력과 실천이 같이 가야 돼요. 자, 이건 제가 1강을 끝나면서 여러분들 2시부터 오셔가지고 고생하셨을 테니까 제가 기지개 한번 켜세요. 자, 그 사이 주제 2번 틀어주세요. 고생하셨어요. 앞에 인사말 들으시느라고. 네. 이런 행사 오면 그 인사말 안 하면 또 섭섭해요. 하면 지루한 것 같은데 또 안 하면 이 행사의 의미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섭섭해요.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잠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이 버스에서 막 내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버스를 타려고 막 뛰어온다. 근데 저 사람이 타나 못 타나 서서 끝까지 지켜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나 그 버스에서 내렸는데 난 타나 못 타나 뭐 왜 보고 있어요? 이게 남의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타자고 그렇게 뛰어오는데 저 사람이 타야 되겠다면 괜히 걱정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남의 같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두 번째 질문. 내가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길을 물어본 게 아니라 내 바로 뒤에 있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내가 못 가고 서서 제대로 가르쳐주나 못 가르쳐주나 귀를 기울이며 서 있어 본 적이 있다. 네. 이런 분들을 가리면 오지랖퍼라. 이건 내 일도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가르쳐줘도 잘못 가르쳐주면 뭐 이 사람이 가다가 못 찾으면 또 딴 사람한테 물어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 서서 그러고다가 안 되면 갑자기 내가 투입돼요. 여기서요 곧장 가시다. 이 사람이 또 못 알아들어. 같이 갑시다. 내가 어차피 그 이분까지 가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지랖퍼들 때문에 세상이 따뜻하고 세상이 살만한 거예요. 맞아요. 그쵸? 네. 그런 정이 있어요. 나도 이 동네는 편하다만 딴 동네 가면은 모집이가 되잖아. 동서남북을 모르겠는 거야. 근데 누가 정말 따뜻하게 손잡으면서 거기요? 여기 잘못 오셨어. 여기 너무 많이 오신 거야. 되돌아가서
이렇게만 가시면 되는데 내가 같이 데려다 드리리다. 그럼 진짜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동네 꼭 한번 놀러 와요. 그러고 싶죠. 이것처럼 우리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다 공동체 정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젊은 것들은 너무 야박해. 신세 지기도 싫고 누구한테 뭘 도와주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사실 오늘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운이 좋게 맨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바일로 빨리 좌석을 잡아야 되는데 어물어물하다가 놓쳤더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깜짝이야 표를 봐보니까 앞자리네요. 이거 웬일이야? 그걸 봤더니 옆에 애기 엄마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4살짜리 애를 태우고 5개월 된 애기를 안고 받을 사람이 없어서 반려견 강아지까지 가방에 넣어서 애 셋을 데리고 여기 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옆에 앉았어요. 이제 내릴 때가 됐어요. 내리는데 애 띠둘러야죠.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보니까 가방이 4개예요. 이미. 그래서 그 가방을 내가 아유 애기 엄마 내가 가방 이렇게 들어줄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그러는데 내가 또 굳이 그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우길 수도 없잖아요.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거니까. 근데 바로 뒤에 제 또래의 어떤 아주머니가 있다가 애기 엄마 도와준다고 그러면 받아. 다 우리도 어려울 때 이렇게 남들이 손 빌려가면서 애 키우고 살았어. 그럼 뭐 미안해할 거 없어. 도움을 주면 받아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때 아, 네 그러면 하나만 들어주세요. 무슨 하나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2개 들고 큰 애 손잡고 제가 막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짐 찾는 데서 트렁크 하나를 꼭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밀차를 하나 꺼내갖고 4살짜리를 건밀차에 앉히고 트렁크랑 이렇게 해서 자 마중 나오면 제가 몇 번 출구요? 그러니까 1번 출구래요. 1번 출구로 가서 애 다 태워갖고 보낸 거예요. 아 그러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정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오지랖퍼가 아니라니까. 애들 우리 딸이 같이 타서 엄마 괜찮다는데 엄마가 왜 그래? 아우 정말 너무 주책이야. 푼수 같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런 주책과 푼수가 없던 시절에 우리를 이만큼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지랖퍼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여기 여성위원회 하시는 분들도 충청도 좀 더 다른 동네에 비해서 보수적이잖아요. 그쵸? 송재봉 어린이. 그쵸? 근데 제가 이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보수적인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더 좋고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은요 또 절대 남의 신세지면 안 된다고 또 강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뭐가 좀 들어와서 옆집에 뭘 줬다? 그러면 반드시 보다 보는 걸 갖고 와요. 뭘 주기가 무서워요. 뭐 받으려고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동네마다 이제 특색이 있는데 아무튼 애를 그렇게 태워서 보내고 오면서 제가 내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건데 오지랖퍼가 되자. 그리고 이제 여성위원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이고 무슨 여성위원회야 무슨 마을 일이야 그냥 네 집안 살림이나 잘하고 니네 애들 건사나 잘해 거기다가 뭐 돈이 생기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주변에서 걱정해 준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미국 사회가요 굉장히 자본주의 중심이기 때문에요. 애 봐주는 값도 비싸고 머리 자르는 값도 비싸고 그쵸? 다 비싸요. 그런데도 거기 학교가 엄청 잘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부모 전체가 그 학교의 자원봉사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학교 다니면 유명한 배우도 거기 와서 어버이날 아니더라도요 명예교사도 하고 뭐 학교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을 다 기부해요. 또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기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지랖퍼죠. 남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고
여자들은 바로 타고난 일이다. 왜냐면 저도 애들 둘 데리고 가방 들고 차 타면서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애들을 다 검사했으니까 당신의 성향은 길에서 오지라. 그럼 이 자기 들을 자격이 있으세요. 자, 자동차를 운전해요, 여자들이요. 길 밀려요. 그럼 남자들이 또 뭐라 그래요? 그쵸? 그때 그 자리에 저랑 같이 계셨던 분? 남자들이 쉽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편 내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뭐로 차를 몰고 나와갖고 길 밀리지 하냐고. 근데 사실은요, 여자들이 멀티로 일해야 돼요. 장도 봐야 되고 애도 픽업해야 되고 시간 맞춰 집에 가서 모두 해야 되고. 그쵸?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고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일수록 멀티일수록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도 어찌어찌 하여 경차 하나를 중고차로 사가지고 이제 몰고 나갔어요. 초보니까 또 얼마나 덜덜덜덜 떨리겠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막 경적을 울리고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무슨 정신에 집에 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집에 앉으니까 갑자기 한숨이 나오면서 아우 나 이제 다시는 차 못 끌고 나갈 것 같아. 아우 죽었다 살았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손으로 내 차에 내 돈으로 기름 넣어서 몰고 가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초보운전 네 글자를 띈 거예요. 초보운전이라고 쓰면 오히려 더 빵빵빵한다. 그러니까 초보운전 네 글자를 딱 띄고 새로 네 글자를 썼어요. 네. 밥 해 놨다. 딱 네 글자를 썼어요. 자, 우리가 오지랖으로 사는 공동체 정신도 좋지만 내가 나의 자존을 지키고 세상이 나한테 주는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짱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이런 유전인자가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여자들한테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 암탉을 그려봤어요. 이거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제가 퀴즈를 못 내는데 암탉 한 마리가 병아리 몇 마리를 돌보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요, 여자들이 없으면요, 집안에 대소사가 굴러가질 않아요. 근데 여자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 하나 보고 아무도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 시집을 가서 적진 깊숙이 부엌에 질서하여 10여 년 대소사를 보다 보면 나 없이 이 집안은 안 굴러간다. 이런 것처럼 병아리들을 다 이제 엄마가 뽑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한엄이 10자식 먹여도 10자식 한엄이 못 먹인다. 그런 슬픈 얘기가 있죠. 근데 이렇게 어머니라는 이름에는 이미 리더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애를 낳든 안 낳든 기본적으로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자, 여자죠. 전 세계 여자들 제가 여기 모셔왔어요. 이분은 득영초라는 분인데 중국을 공산혁명으로 성공시킨 여성 지도자예요. 주울레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죽었을 때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어요. 왜 나왔냐? 이 여성의 유언 때문이에요. 첫 번째 유언이 내 장래는 매우 간소하게 치를 것. 어떤 나 때문에 무슨 뭘 쌓는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건 죽을래도 죽을 때 똑같이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비석이나 사당을 짓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입었던 옷까지는 그때는 이분이 돌아가신 게 1992년이니까 중국이 빈소통의 개방 정책을 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유언은 내 옷까지는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내가 살던 집은 국가에 헌납한다. 세 번째가 또 대박이에요. 내 시체는 과수원에 심어 거름으로 해라.
메리 로빈슨이라는 여자예요. 아일랜드의 여성 정치인인데요. 이분이 그 대학교 법대 교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유엔에 어디로 갔냐면요. 90년에 이분이 아일랜드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돼요. 근데 다음에 나와도 당선이 확실시 됐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그만두고 유엔으로 가요. 유엔으로 가서 뭘 했냐면요. 고등인권 탐구관이라는 걸 하는데 그 역할은 세계 여성들의 인권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나라에 군 위안부 문제 있었잖아요. 일본이 모르쇠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근데 그걸 국제적인 이슈로 키워서 일본한테 사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북한, 그리고 태국 이런데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자들 일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다 세계적인 이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오지랖이 어찌나 넓은지 지네 나라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브루틀란트예요. 이분은 노르웨이 총리를 했어요. 근데 코피 아난이 유엔 사무총장을 끝내고 가면서 브루틀란트 이 사람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이제 확실시 되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나는 의학 박사다. 내가 총장에서 뭐하냐? 나는 그거보다 그냥 세계보건기구 가서 일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디를 가냐? 북한을 갔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북한에서 애기들이 다 굶어 죽는다고 할 때요. 근데 햇빛 정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쌀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도 북한에서 군인들이 먹고 쳐내려오면 어떡하냐 다 걱정했었죠. 저희 어머니도 시장님이에요. 이북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걱정했죠. 그런데 이분이 북한에 가서 보고 그 보내준 쌀 덕분에 애기들이 수많은 애기들이 목숨을 건지고 있다. 고맙다. 그러면서 내려와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서 이걸 별로 다루질 않았어요. 그래서 잘 안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브루틀란트가 되게 멋있는 사람인데요. 글쎄요, 너무 놀랍게요. 이분이 정치가의 꿈을 키운 게 몇 살 때부터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예요. 그래서 당원으로 가입해요. 특정 정당에 5학년 때. 왜 이렇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나라들은요. 어린애들도 다 정당에 가입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식견이나 이런 것이 전 세계적인 모지라퍼를 잘하겠어요. 할로넨, 핀란드의 여자 대통령이에요. 이 여자 대통령은 항상 대통령 집에서 집까지 갈 때 그 재래시장을 거쳐서 장을 봐가지고 집에 가요. 그러면서 민심을 읽는 거예요. 핀란드라는 나라는 문화예술로 선진국을 뽑으라고 조사했을 때 1등으로 뽑혔던 나라예요. 동네마다 문화예술 공연장이 하나씩 있대요. 저도 오늘 여기 내동동 노인복지회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설 너무 좋다고. 나도 여기 와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 이랬어요. 저 안에 있는 의자도 저거 500만 원을 할 거려. 복지학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자, 누구예요? 메르켈이죠. 유럽연합을 이끌었던 메르켈이에요. 여기는 독일이 동독하고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통독이 돼 있죠. 말하자면 서독이 이제 흡수 통합한 거예요. 근데 이 메르켈은 동독 출신이에요. 예를 들면 남북한이 통일이 됐는데 대통령이 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어찌나 정치를 잘했는지 오지랖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미국하고 대항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레일 패스, 유럽 화폐, 유럽 연합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역사는 오래됐지만 조그마니까 미국하고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으로 다 붙자. 근데 그걸 메르켈이 해낸 거죠. 메르켈 역시 조그만 아파트에 살면서 저녁마다 자기가 장을 가가지고 가서 밥을 해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심을 제대로 또 읽었던 정치인이죠. 근데 이분이 집 A, 그러니까 전 세계 8나라 정상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이제 퇴임을 했죠. 해결사 메르켈이에요. 이 코스타리카에도 여자 대통령이 있고요. 칠레도 최초 여성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존슨 설리프라는 여자가 아프리카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오지랖퍼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런 나라는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지 않을까 했던 나라들에서조차 오지랖을 펼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임신 7개월 상태에서 군사열을 받고 있는 스페인 국방부 장관 카르멘 차콘이라는 여자예요. 그럼 저 여자가 임신 상태면 나이가 몇 살쯤 됐겠어요? 아무리 많아야 40 전이겠죠. 네, 근데 국방부 장관이에요. 아프가니스탄, 그러면은 여자를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할 정도로 여성 차별이 심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프가니스탄의 여군 대령이에요. 근데 이 여군 대령이 뭐를 하냐면은 여성들의 권리 보장 및 여성 경찰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일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주는 여성 리더성을 탔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도 오지랖퍼가 있다니까요. 멕시코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나왔죠. 24년에, 작년에. 근데 이 멕시코 여자 대통령이 된 게 막 뉴스에 엄청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멕시코가요, 가부장제가 세계에서 가장 세게 남아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자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경선한 여자 후보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대선 후보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에서도 28년 만에 두 번째로 여자 대통령이 나왔어요. 작년에. 근데 이 아이슬란드의 첫 여성 대통령은 1980년에 당선이 됐는데 무려 4선을 해서 16년 동안 대통령을 했어요. 엄청나게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민주선거에 의해서 처음으로 당선된 여성 대통령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제가 우리나라 지도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지도를 검색하니까요, 우리 대한민국만 나오는 거예요. 반쪽만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지도는 심지어 제가 사는 제주도가 다른 데 있어요. 제가 뭐까지 넣었어요? 지금 중국, 러시아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제주도도 넣었어요. 여기에 그만큼 우리나라 선조 여성들의 오지랖 DNA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어느 시대일까요? 고구려 벽화잖아요. 고구려 시대 누구겠어요? 소선호예요. 세상에 우리가 주몽만 알고 소선호는 모르는 거예요. 고구려 하면 다 주몽이에요. 아니에요. 고구려 하면 소선호예요. 주몽은 팔 잘 쏴가지고요. 이 소선호가 하는 큰 무역단의 보디가드들이었어요. 큰 상단이 있으니까 마적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적들로부터 우리 재산을 지키고 인명을 보호해줄 가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몽이 저쪽에서 활 하나 쏘는 걸로 뭐 여러 사람들 모여갖고 세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연합하여 공동정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호는 나라 두 개를 세운 여자라고 책에 나와요. 두 나라를 세운 여걸 소선호.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 나왔어요. 이게 소선호가 이게 지금 미국의 어느 박물관에 있는 초상화예요. 근데 소선호의 초상인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황제
제왕적 위치라고 해서 막 금으로 막 장식하고 있대요, 백악관을. 근데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의 금관을 봤으니까 뿅 간 거죠. 예, 이거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제일 세련됐어요. 금관 중에. 백제죠. 예. 유럽으로 비기면요, 그 세련된 유물들은 다 이태리 로마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백제의 문화가 가장 찬란하고 우아하고 세련됐어요. 백제 금관이에요. 바로 백제라는 나라를 소선호가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게, 점포 2개 갖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뭘 했어요? 나라주를 들었어요. 그 주몽에서 보면 주몽에 먼저 결혼했던 아들 유리가 오니까 그 유리를 놓고 둘 간에 뭐가 생깁니까? 자리싸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호가 생각할 때, 아, 이거 동종 상잔 되겠는데, 아, 그러면 너네 여기서 해. 그냥 내가 재산 갖고 우리 아들 둘 데리고 갈게. 소선호도 주몽도 재혼이에요. 그러니까 소선호는 주몽의 아들이 아니니까 온조와 비루는. 그래서 이 둘을 데리고 엄마가 내려가요. 그래서 백제의 시조가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온조가 시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왜 그래요? 젠더 감수성이 없던 역사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13년 동안 소선호에 대해서 자세히 찾아보면요, 13년 동안 백제의 왕이 돼요. 그리고 죽고 나서 온조가 그걸 이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역사 안에서도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젠더 감수성을 배우는 학문이 바로 여성학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역사 교과서에서 듣도 보도 배우지도 못했던 것들을 나중에 다 찾아보면서 어머나 세상에 이런 것들, 이런 주옥 같은 것들이 다 묻혀 있었구나. 우리가 반쪽의 역사를 배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이분은 빨리 가야국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충청도를 거쳐 부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가야국은 이 허황옥이라고 하는 인도 아유타 공주가 만든 나라예요. 원래 김수로의 가야국이 아니에요. 김수로는 가락국이라고 하는 그냥 시족 딸 같은 작은 그 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유타국의 공주가 와서 둘이 합쳐서 가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 좀 보세요. 가야 문명이 엄청 발전했잖아요. 신라가 가야를 통합하면서 비로소 문화예술적인 게 발달했어요. 가야국이라는 게 가야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배수로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수로 시설을 무슨 우리는 마추픽추 이런 데 가서 보고 와, 건축 기술 대단하다는데 아유, 역사에서 안 배워서 그래요. 가야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거를 누가 다 만들었겠어요. 허황하게 한 거예요. 선진국으로 갖고 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불교 신자잖아요. 자기 오라버니가 인도의 고순이에요. 그 둘이 같이 왔거든요. 선진국물을 가져와서 허황옥 가야를 붓다라는 책이 역시 예스24 교보 알라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들한테 생일 선물을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입고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다문화 가정이죠. 근데 우리는 다문화 가정 되게 우습게 알아요. 근데 청주도 다문화 가정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다문화 여성들이요 엄청난 여자들이에요. 저 아유타국 공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거기 있으면 그냥 공주인데 뭐하러 풍뎅 만나 죽을 줄도 모르는데 배 타고 엄한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여기 와요. 파이오니아, 개척 정신, 챌린지, 도전 정신. 이게 오지랖들의 특징이에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 그래서 온 거예요. 지금 여기로 결혼 이주해온 여자들 우리는 막말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 때문에 한국으로 시집온 여자들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가 미국으로 시집가는 여자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독일 간호사로 갔던 여자들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돈 벌러 거기 갔다. 돈 때문에 갔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돈 때문에 가죠.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돈 준다고 어디 먼 나라 알지도 못하고 말도 그 나라 말 몰라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 나라에 가라 그러면 전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왔다는 건 뭐예요? 한국의 결혼이주 여성들은요. 엄청난 파이오니아의 챌린지 정신이 있고 탁월한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정을 돌보고 여기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자기네 나라 문화를 한국에 이식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이들을 이중 언어를 가진 세계인으로 키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는요. 이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 여성들은 어떻게 하나로 가느냐. 그들이 다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문화, 우리는 홀문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사실은 젠더 감수성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죠. 어쨌든 근데 이게 화학이 또 얼마나 재밌냐면요. 제 이름이 오한스키인 이유는 어머니 성도 함께 써서 오한스키예요. 저는 제 이름도 바꿨어요. 근데 여전히 성은 오를 쓰고 이름만 한스키로 됐어요. 근데 한스키만 부를 때는 제가 엄마 성 따른 거 있잖아요. 허황하게요. 김혜허 씨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7을 낳는데 그 중에 3명한테 자기 성을 물려줘요. 그래서 김혜허 씨의 시조가 됐죠. 사람들이 자칫 김혜김 씨와 김혜허 씨는 결혼 못한다 그러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신라 최초의 여성 임금은 선덕왕이에요. 어머, 강사님이 오타를 냈네? 선덕 여왕의 여자가 빠졌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젠더 감수성의 문제예요. 제가 경주에 이분의 문헌 왕릉에 가봤어요. 선덕왕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역사 기록에도 선덕왕이라고 써있어요. 왕이면 왕인 거예요. 외국에서 여왕은 왕비를 얘기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소순호도 황제였다고. 선덕왕이. 근데 왜 여왕이라고 했을까요?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학자들이 여긴 여자네? 그래서 여왕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도요. 아직 식민 잔재가 청산이 안 된 거예요. 자, 이런 예쁜 배우가 연기를 해서 요렇게 예쁘고 젊은 나이로 왕이 됐죠? 근데 실제로 이 선덕왕의 아버지 진평왕이요. 엄청 장수였어요. 그래서 50년 넘게 왕을 했어요. 그래서 선덕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미 40도 넘은 나이가 꽤 들어서 된 거예요. 45세에서 51설에 의하면 53세라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뭐 나이가 꽤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뭘 많이 했겠어요. 이른바 아버지한테 어깨 넘어 정치, 벤치마킹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딸하고 왕에 못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골프제잖아요. 뼈에 품격이 새겨져요. 그래서 여기는 뼈에 툭뿌리부터 그게 성골이에요. 몸뿌리 붙으면 진골이에요. 뿌리 못 붙으면 육두품이에요. 근데 김유신이 가야 출신으로 육두품이에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육두품 김유신을 픽업해요. 그래서 우리 신라가 이쪽에 몰려서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신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네가 필요하다. 그래서 딱 김춘추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주잖아요. 그걸 선덕왕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덕왕이 얼마나 또 대단하냐면 호국불교, 불교라는 걸 가지고 나라를 지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국불교에서 왕이 곧 뭐예요? 부처예요. 왕이 곧 부처여서 이제 성골이 된 얘기를 한마디 더 하자면 밥
밥해 놨다 정신이 이 덕만공주죠.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이 덕만이에요. 근데 이 덕만공주가 진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는 왕이 못 돼. 안 돼, 안 돼. 말렸어요. 그랬더니 이 덕만이가 밥해 놨다 정신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성골이 왕이 된다고 돼 있지 성골 남자가 왕이 된다고 써있냐? 여기 성골 있으면 나와봐. 나밖에 없지? 그럼 내가 왕, 그래서 왕 먹은 여자예요. 성골만 왕 된다고 써있는데 어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넌 여자라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리고 나 포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권력을 쥐고 싶지만 여자라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왕비를 꿈꿨던 여자가 누구예요? 미실이었죠. 그래서 미실은 계속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어필하면서 이제 왕비가 되려고 했잖아요. 실권자가 되려고. 근데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 죄송합니다. 요새 제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에 너무 골골해 있다 보니 대통령이랑 잘못 말했어요. 방송에서 편집해주세요. 어쨌든 민씨는 그런 식으로 2인자로 약간 그 옆에 붙어서 신데렐라 같이 해보려고 했던 사람은 안 된 거고 당당하게 내 인걸 갖다가 한 사람은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거 선덕여왕 안 끝났어요 아직. 제가 뭐 잘못 올렸어요. 이거 아닌데. 죄송해요. 제가 기계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거 계속 그 전에 거는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저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거기 난 선물이 되겠다. 거기로 가주실래요? 더 올라가셔야 돼요. 되게 많이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파워포인트고 이게 뒤로 가는 건가? 네, 그래서 얘기를 하냐면 장태종도 젠더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의 왕이 여자라는 걸 놓고 모란 꽃을 딱 건물로 보내면서 벌과 꽃이 없다. 왜냐하면 선덕왕이 출산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선덕왕이요 법을 바꿔요. 왕은 남편을 3명까지 둘 수 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후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덕왕이 아까 제가 왕릉 보여드렸죠. 그 선덕왕릉에 가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때는 호국불교로 여왕이 왕이고 부처였기 때문에요. 그 반지꼬리, 여자분들은 반지꼬리, 그 다음에 색경 이런 것들이 그 절이나 산탑이나 이런 데 같이 모셔져요. 그래서 여성이 그러니까 부처의 지위에까지 올라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남편 3까지 두는 걸로 법을 바꿨는데 결국은 아이가 없었죠. 근데 정말 제가 참 경주에 가서도 젠더 감수성 없다고 아쉬워했던 게 거기 제사가 많아요. 그 왕의 후손들이 많으니까 그 왕의 숫자만큼 후손들의 제사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공금으로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 그래요. 근데 선덕왕은 출산한 자식이 없어서요. 제사를 못 지낸대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가서 몇 번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이제 고설촌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신라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고설촌이 뭐예요? 불가에서 얘기하는 유토피아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게 도솔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글로 올라가서 신라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죽어서까지 오지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했죠. 김유신이에요. 그래서 김유신을 기용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 대단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아니 저
이거 이제 뭐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는 나주 쪽으로 잠깐 내려갈게요. 나주 가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또 청주 얘기하려고 나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정계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지역의 단체장들도 계실 거고 의원들도 계실 텐데 나주는요 이 장화왕후를 엄청 여성사적으로 기르면서 관광 상품국까지 관광 자원국까지 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왕건의 그 비가 된 장화왕후에 관한 얘기예요. 그때 이건 왕건이에요. 왕건이 왕이 됐을 텐데 지금처럼 막 화려하지가 않아요. 신라의 군관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용상에 앉아 있는데 무슨 판서 정도 되는 것 같이 보이죠. 여기 왕건을 만난 완사천이라고 하는 색가인데 나주시청 앞에 완사천을 공사를 해서 이렇게 내부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둘이 만나서 문학대접을 건네며 인연을 맺는 그 장면을 저렇게 완사천 앞에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성사를 기록한다는 것이요. 그 지역의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청주도 저는 그런 걸 하길 바래요. 시간이 없어서 이해가 생략하고요. 자, 이분은 누구겠어요? 네, 제가 사는 동네에 조상이 있어요. 예, 김만도. 근데 이거 보세요. 저는 오지랖터들은 이름부터 타고나나 보다 싶은데 네, 선도방은 덕만이에요. 여기는 바꿔서 만덕이에요. 네, 그때 이제 이 배우가 거상 김만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상인 거는 쌀을 많이 걷고 장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걸로 이 쌀가마를 가지고 그 나라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제주도의 기근을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암탉이 병아리 10마리 돌보는 것처럼요. 이 여자 하나가 제주도를 다 긁어주는 데서 구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이분의 이 스케일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박해난다 정도가 아니에요. 정조대왕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니 너의 소원을 말해보아라. 궁에 와서 살고 싶으냐 벼슬을 주랴 아니면 쌀값을 돈으로 지불해 주랴. 온라인 송금해 주듯이 쌀값 얼마야 싸줄게 이런 거였는데 이분이 딱 뭐라고 그러죠? 네 넓은 바다 앞에 살아 궁은 답답해서 못 싸워. 이번 벼슬 제가 벼슬을 가져 무엇하리요? 3번 돈으로 준다? 어차피 하늘이 내게 맡긴 돈 죽기 전에 써야 될 때 썼을 뿐 돈 필요 없어. 그 소원을 뭐라고 했겠어요? 너무 멋있는 소원을 얘기해요. 금강산 구경하고 임금님 얼굴 뵙고 절 한 자리 올리는 거에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깊은 요소가 숨어 있어요. 금강산 보고 왕몰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 타고 제주도 떠나야 되죠? 근데 제주도에 어떤 법이 있었는 줄 아세요? 출륙금지법. 육지로 나가는 거 금지! 그래서 제주도에 갇히면 제주도에서 난 사람은요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서울로 못 가요. 근데 왕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뭘 깬 거예요? 출륙금지법을 깬 거예요. 선례를 남긴다는데 그런 거거든요. 너무 멋있죠? 저 할머니 책에 제가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답해놨다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제를 했고요. 지금도 왕과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지랖터들만 있었냐? 바깥에서 하는 집 안에서의 오지랖터들이 많죠. 이 송덕봉이라고 하는 여자는 미암 유인춘의 부인이에요. 8살 연하예요. 근데 남편이 대제학까지 지내고 대남 군수도 한 큰 벼슬아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선시대의 여자들은 아예 친정하고는 담을 쌓고
30살의 역사를 배운 결과예요. 미암 유이춘의 일기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라는 미암 유이춘이 자기 아내에게 주고받은 편지를 묶어서 책으로 낸 거를 번역했어요. 여기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8살 연하의 아내가 8살 연상의 대제학 거수까지 지낸 남편을 꾸짖는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딱 포인트가 2개예요. 홀로 벼슬 하며 그대를 그리노라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기생정보 같은 걸 안 받고 당신만을 생각하며 여기서 수절하고 있어. 독후공방하고 있어. 그러니 당신은 나에게 평생 잡지 못할 은혜를 입은 줄 알죠. 예전에는 다 추첨했잖아요. 첩들이 막 여러 명 두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제 남자들이 좋아하던 시절이죠.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돈 말아야 돼요. 여러 살림하면 정신도 상하고 그리고 단명하더라고요. 근데 이 동덕봉이 딱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독수공방하고 기생정보 안 받는다는 건 내가 아래 것들이 와서 전해주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당신 입으로 그걸 자랑인 것처럼 나에게 생색을 내는 걸 보니 공부가 부족하오. 공부에 더 정진하시오. 또 당신이 뭐 기생정보 안 하고 그러는 게 꼭 나만 생각해서겠어? 당신 나이 환갑이요. 그때는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50이 안 넘을 때예요. 당신 나이 60 다가오면 당신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그거는 지 몸 생각해서 안 하는 건데 왜 나한테 생색이냐?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답을 썼어요. 이런 X 같으니라고 은혜를 모르고가 아니에요. 부인의 말이 심히 옳고도 옳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거 보고 미암 유이춘한테 뿅 갔잖아요. 가르치면 되는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계셨네. 말해주면 알아듣는 할아버지가 계셨네. 그래서 우리가 저런 유학자들 존경하는 거예요. 자, 2번째는 당신이 나한테 평생에 갚지 못할 은혜라고 했는데 내가 진짜 그 은혜를 얘기해주마 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만리 함경북도 저 아오지 탄강에 있는 그 종성이라는 곳에 유배를 갔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때 혼자서 산을 다 치르고 3년 신호다리까지 해요. 이런 게 은혜로 치면 진짜 은혜다. 근데 당신은 우리 아버지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묘에 비석 하나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걸 여태 안 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장가 왔을 때 했던 돌이며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한 걸 생각하면 당신은 어쩜 그거 하나를 안 해주고 있냐. 나는 당신이 이걸 안 해주면 비석을 안 세워주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니 자자하고 잘 새겨서 읽기 바라오. 이렇게 편지 보내요. 당당해요. 내 도리를 다한 만큼 그리고 시댁에 한 만큼 친정에도 사회 도리를 요구하고 그렇게 했던 게 조선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할머니들은 그러셨다는 데가 아니라 우리 조선 할머니 반도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것들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니네는 그거 지금 그러고 사냐?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옛날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젠더 감수성으로 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 그리고 문제기도 그래요. 재산도요 고려시대 때는요 여자 남자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리고 여자가 이혼은 안 됐지만 남편이 죽으면 가져갔던 재산과 자기가 낳은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다시 와요. 그리고 또 좋은 원처 만나서 또 시집가요. 그래서 그 어떤 여자 묘비를 보면 첫 번째 남편 누구, 무슨 벼슬을 지냈고, 애는 누구, 2번째 남편 누구, 무슨 벼슬을 지냈고, 그거 다 나와요. 근데 그거 역사 교과서에서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고려대학의 최재석 교수가 연구해 놓으신 걸 보고 안 거예요, 저도. 여성학과 다니면서. 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진짜 제가 멋있는 여자를 소개하려고 해요. 김호연재라는 여자인데
제가 원래 그 2시부터 4시까지 강의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자료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거의 3시 다 돼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4시에 끝내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4시 15분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계 보시는 분들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전 여기 와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기타 연주와 노래와 공연이 있다는 걸 알고 야, 나 진짜 오늘 대박이다. 너무 준비된 청중 이런 얘기를 들을 자격이 있는 분들만 모른 자리에 와서 했어요. 제가 소개하려는 게 바로 이분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김호연재라는 대전 출신의 여성이에요. 자, 취하여 보니 천지는 넓고 마음은 여니 만사가 태평하구나. 초연히 자리에 누워 보니 여러 생각이고 마음이 즐거워라. 제가 딱 보니까 낮술 한잔 하신 분이에요. 근데 낮술하고 시 쓴 거예요. 인생이 뭐 있냐. 너무 작은 거에 매여서 젠더 감수성 없이 남자 여자다운 걸까 여자인 내가 이래도 될까 이딴 거 생각하지 마. 세상은 어때? 천지는 넓어. 그리고 여러 생각 있고 너 즐겁게 살아. 그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분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와 예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청주도 공예박물관도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여기 비엔날레를 보러 왔었어요. 네, 그리고 청주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있잖아요. 그리고 집지 있고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기는 프랑스 파리 될 게 아닌 거예요. 너무 멋진 곳이에요, 청주는. 또 저희 어머니가 청주 한시세요. 네, 그래서 이제 걸면 여러 군데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화예술을 강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여성들한테는 삶이 참 고단해요. 애도 키워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손주자매 애들까지도 봐줘야 되고 돈 걱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예전에는 여자들한테 교육을 안 시켰어요. 이제 그렇게 조선의 여자들이 양반가의 여성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할도리를 하고 다 했지만 사회 제도는 여전히 여자들을 교육시키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1898년에 찬양회라는 뭐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찬양한다 하는 찬양이에요. 신체 수족 이목이 남녀간에 다름이 없는데 어찌하여 여자는 병신 모양으로 평생을 신규에 처하여 남자의 전제를 받는가? 세죠? 여학교를 세워 남녀 평등을 이룩하자. 그래서 나온 학교가 순성여학교예요. 근데 여러분 순성여학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청주여고는 들어봤어도 순성여학교는 못 들어봤죠? 청주여고가 이 순성여학교 중포자치 배운 거예요. 이렇게 여성교육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유교, 심지어 유교의 가장 진보적이라는 신학사상도 여성을 차별했어요. 여자가 글을 알면 그 폐해가 무공하다. 저 같은 여자는 바로 끼기죠. 거기다가 여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반여자예요. 여자는 누구하고 같아요? 애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정치, 아테네의 민주정치, 아브라 광장에 다 같이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 정말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 웃기시네요예요. 젠더 감수성에 보면요. 여자와 아이를 뺐어요. 아이 중에서 남자아이는 크면 가죠. 근데 여자는 할머니가 돼도 못 가요. 그게 무슨 직접 민주주의예요. 반쪽 민주주의지. 안 그래요? 여자들이요 교육을 받는 그런 의식과 더불어서 사회 참여를 해요. 국채 보상운동 1907년에 일어나죠. 거기에 탈환회라는 모임이 생겨요. 탈환회가 뭐예요? 반지환자죠. 금지와 민주화라는 거 가락지 빼자. 가락지 빼서 그거 모아갖고 나라를 갚자는 거예요. 여자들이 우리 가진 거 패버리니까
근데 여기 이 내용 좀 보세요. 이것도 쓰세요. 반찬에 분주하고 방정에 골몰하여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르고 살아오다가 나랏빛 1,300만 원을 갚는데 여자들은 제외하고 남자들만 나선다니 여자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 지금 얘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아니란 말입니까? 아, 이거 안 보이세요? 네. 아우, PPT 위치 너무 좋아요. 나랏빛을 갚는데 여자들이 참여하면 여자들도 세상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어서 벗세, 어서 벗세. 가락지를 어서 벗어. 1천만년 무명지에 속박에서 벗어나세. 운들도 너무 좋잖아요. 노래처럼 만든 거예요. 1907년에 태어난 여자들이 이렇게 정치에 많이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민권운동, 항일 독립운동 이런 거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45년에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자들이요 심리적으로 독립한다는 건 뭐예요? 자중자애 그리고 뭐예요? 자기 존중하자는 얘기예요. 더 큰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나무보다 우리가 숲으로 살아야 돼요. 같이 하는 사람들 자꾸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난 쟤는 이래서 지래, 쟤는 저래서 지래. 이러면 이래서 산대고 폰대고 뭐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숲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품위 있는 대인관계. 사회적으로 만났으면 내가 우리 집에서 애들한테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랬지만 사회에서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독립이 필요해요. 경제적 독립. 사람들이 내 돈이 있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얻어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은 거라도 내 돈은 내가 내고 가능하면 내가 베푼다. 비싼 거 안 먹고 싼 거 먹으면서 내가 베푼다. 이게 경제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여자들한테 말해요. 여성단체에 한 군데라도 10,000원씩 한 달에 10,000원씩 회원 가입해서 후원이라도 하시라고. 그래야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일에 쓰일 수가 있어요. 자,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까? 어떻게 협동을 이끌어낼까?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2분 안에 맨 마지막 3번 PPT 들어주세요. 아프리카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나중에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여자냐면 아프리카에서는요 여자들이 돈이 없어갖고요 가죽 그날요 가죽 주머니를 물을 담아갖고요 그걸 이마에다가 띠로 동여갖고요 물을 날라요. 그래서 그 물로 밥을 해먹고 빨래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엄마들이 이걸 하다가 딸들이 크면 딸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음 화면 안 넘어가는데요? 네. 이제 어느 날 마타이라는 여자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마타이하고 같이 물을 기르러 가는데 마타이의 남자 형제들이 그러는 거야. 엄마, 왜 마타이는 우리하고 같이 학교를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내가 미쳤구나. 내가 내 딸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있는 거야. 마타이, 너 학교 가라. 그래서 마타이 학교를 보내요. 공부 너무 잘해요. 미국에서 학위 가다가 박사가 돼갖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여전히 엄마하고 물 기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마타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정치가 잘못된 거네. 독재 정권이 나무를 막 다 베가고 팔아먹으니까 물이 보이지를 않아서 여자들이 물 기르러 저렇게 고생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마타이가 무슨 운동을 해요? 그린벨트 운동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당신이 오늘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내가 상당히 한 병 줄게. 그러니까 여자들 생각해보세요. 물 기르러 가는 것보다 나무 심는 게 훨씬 쉽잖아요. 물을 얻는데. 그렇게 여자들이 나무를 막 심기 시작
나라의 자원을 지키는 것은 전쟁을 막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걸프전이 뭐예요? 소련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3차 대제대전 날 것 같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마타이의 오지랖이 얼마나 넓은 오지랖이에요. 그 동네를 다 푸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탄 거예요. 전쟁이, 자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은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이 여자예요. 여기 이 사람은 아프리카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탄 케냐의 여성이에요.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아프리카 전역에 나무 심기 운동을 해서 나무를 얼만큼 심었을까요?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이에요? 네. 5천만이라고 하죠, 요새. 예. 나무를 3천만 그루 심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오지랖퍼예요. 근데 그걸 나무 심기 모임을 뭘로 한 줄 아세요? 예. 주부 클럽을 만든 거야. 나무 심는 주부 클럽. 왜냐면 물기를 내기는 여자들끼리 이름이 딱 그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런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물기로 하지 마. 나랑 같이 나무 심고 삼다수학을 타가자. 이런 걸로 한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타이의 영혼에 항상 감사해요. 이 여자의 DNA가 나에게도 심어지기.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서귀포에서요. 동네 마을 숲, 연간 27만 명이 다니는 동네 마을 숲을 없애고 거기 4차선 도로 낸다는 거 싸우고 있어요. 마침내 동재봉 의원이 국회 기후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이셔서요. 제가 부탁도 했어요. 관심 가져다가. 잘 봐주세요. 네, 온라인 서명 보내겠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결론이에요. 결국 내가 개인으로 어떤 느끼는 어려움은 사회 구조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이 구조를 변화시켜야 내 삶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자면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숲으로 우리가 같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타이가 자기 친구들의 고단한 삶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건 네 팔자야, 나는 좋은 팔자, 이게 아니라 이게 구조에서 오는 문제구나. 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힘을 모으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오늘 하나 내드리는 것으로 강의를 마칠 거예요. 제가 4번째 PPT를 가져왔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주 여성사를 제 나름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부터 뭘 만드셔야 돼요? 청주 여성사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충북 여성재단에서 이미 충청도의 여성 인물들과 여성사에 대한 연구조사가 끝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사천같이 샘도 하나 파고 거기 나오는 여자들 갖고 동상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행사 때마다 38 여성대회 이런 거 할 때 거기 가서 깃발도 하고 그리고 여기 지방선거 내년 6월에 할 때 사람들 오면은 자 우리 그 여성인물사 동상 앞에 와서 여성들을 위한 공약을 말해보시오. 이런 것도 하고 뭐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 광장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때 그 광장에 와서 지신밟기처럼 또 강의를 한 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재미있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이 선생님께 궁금한 점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나갑니다. 다들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 분위기세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제 몸무게만 빼고 다 물어보세요. 혹시 있으실까요? 네네. 이대 지금 청원교육이잖아요. 청학생 하셨다는데 그 연도 같은 거 제 생각에 아 이대요? 네. 아 저는 이대 총학회장 한 게 아니라요. 지금 청원교 네. 이대 총학생 회장 수신이잖아요. 네네. 민주화하는 거 했고요. 네네. 근데 연도학생
그 텔레비에 나오는 서영교랑 닮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선생님에게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게 궁금하셨구나. 이게 이제 대부분 둥글럭적 하면서 오지랖형으로 생긴 항상들이 대부분이래요. 뭐 다른 거 제주도 날씨는 오늘 더웠고요. 감귤은 그 작황은 별로 좋지 않아요. 기후 온난화로 작황은 별로 안 좋지만 감귤 값이 그래서 비싼 대신에 살아남은 귤은 매우 맛있습니다. 그래서 유례 없이 감귤 값이 절반쯤 비싸요. 그래서 저도 작년까지는 지인들한테 10kg 감귤을 보냈으나 올해부터 5kg 감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든지 제주도 놀러 오시면 제주 올레 여행자센터 아시죠? 네, 그 제주 올레 여행자센터 서귀포에 있어요. 제가 오늘 제주 올레도 그 제주 여성사 소개하면서 여러분도 청주 여성사 만드시는 샘플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드렸으니까 회장 좀 보세요. 그리고 거기 제주 올레 여행자센터 오셔서요. 딱 제 이름을 대세요. 그럼 거기서 저한테 연락이 땡깡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오지랖과 밥 해놨다 그 얘기만 하면 제가 암호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1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한숙 선생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아까 소개를 잠깐 미뤘었는데요. 박희남 충북도당 여성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잠시 앞쪽으로 나오셔서 네네. 식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앙당 여성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충북 지역의 8개 지역위원회 오늘 공모사업 이제 처음과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10번의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8개 지역위원회에서. 이렇게 무슨 행사 때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거 아시죠? 네. 오늘 청원구 지역위원회가 오한숙희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가장 유명한 그런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송선영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신 우리 송정국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청원구 작업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잠시 지역위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원구 지역위원회는 지난 11월부터 청원구의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 의견 청취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오후 2시고요. 12월은 오후 2시 내수 모임센터 앞